안녕하십니까. 전기공학과 김승환입니다. 기말고사 문제 1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해설입니다. 의도치 않게 유입된 불순물 임퓨리티가 중간 위치에 트랩을 형성합니다. 이 트랩에서 인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 현상이 발생해서 전기 전도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2번 해설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노란 형광색 한 줄이 디펙트 되어서 한 줄이 이탈한 모습입니다. 즉, 디스로케이션은 라인 디펙트를 의미합니다. 3번 해설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서머 바이브레이션이 증가하여 다이폴이 무작위 정렬됩니다. 이에 따라 마그네제이션은 감소하고 큐리의 온도에서 마그네제이션이 0이 됩니다. 즉, 온도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해설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큐리의 온도에서 마그네티제이션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페로마그네틱, 페리마그네틱을 예로 들면 큐리의 온도 이상에서 자기를 잃고 파라마그네틱 성질을 띠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큐리의 온도 이상에서 자기를 잃습니다. 5번 해설입니다. 식 4번에서 볼 수 있듯이 유전상수는 Relative Permittivity라고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번 해설입니다. 위표를 보면 물질마다 Dielectric Strength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네모 박스 A번에 의하면 두께에 따라서도 Dielectric Strength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 해설입니다. 다음 그림의 구조와 같이 아이오닉 폴라리제이션은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아이오닉 크리스탈에서 플러스 아이온과 마이너스 아이온의 상대적인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이오닉 폴라리제이션은 아이오닉 크리스탈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유결합 물질에서만 발생한다는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8번 해설입니다. 분극은 쌍극자 모멘트의 밀도이고 이 쌍극자는 전개를 가해 주었을 때 플러스 아이온과 마이너스 아이온의 이동으로 형성됩니다. 결론적으로 유도되는 분극은 분극률과 전개의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9번 해설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그대로 캐리어 라이프타임은 캐리어가 리콤바인 전에 존재하는 평균 시간을 뜻합니다. 10번 해설입니다. 포토볼테익은 다이오드에 빛을 쬐어주면 빛을 감지해서 파워를 생성하는 장치입니다. 즉, 다이오드의 PN정션을 이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11번 해설입니다. 필기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와 전공의 농도가 높을수록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는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평형 상태에서의 식을 봐도 위식을 살펴보면 전자와 전공의 농도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번 해설입니다. 에너지 갭보다 높은 에너지가 유입이 되면 캐리어가 생성이 됩니다. 반면 에너지 갭보다 낮은 에너지가 유입이 되면 캐리어가 생성되지 않고 물질을 뚫고 지나가는 특성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실리콘에 적외선이 들어오면 투명하게 보이는 게 예입니다. 13번 해설입니다. 13번 해설은 두 가지로 해설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0켈빈일 때 페르미 준위는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 상태를 뜻하고 확률이 2분의 1인 지점에 존재합니다. 전자의 최대 에너지는 페르미 에너지를 넘지 않기에 확률적인 관점에서 페르미 준위 아래에서 금지대와 밸런스 밴드에 걸쳐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설을 보면 0켈빈일 때 두 원자가 결합 시 각각의 최애각 에너지 레벨은 오버랩되고 스플릿됩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밴드가 형성이 되고 전자가 채워진 스테이트는 아래 에너지 밴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밸런스 밴드에 존재하는 전자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 아래에 완전히 채워지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번 해설입니다. 리콤비네이션은 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과 인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이 존재합니다. 먼저 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을 살펴보면 전자가 리콤비네이션에서 다시 밸런스 밴드로 돌아갈 때 종종 빛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인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을 살펴보면 전자가 다시 리콤비네이션하여 밸런스 밴드로 돌아갈 때 종종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항상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15번 해설입니다. 드리프트 속도는 전개가 걸린 이후 이동하는 속도이고 드리프트 속도 VD는 μE에 의하면 전개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이 바로 전개의 영향을 받는 드리프트 속도입니다. 16번 해설입니다. 확산 디퓨저는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 즉 농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수식을 통해서도 콘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번 해설입니다. 드리프트는
전자와 전공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즉, 위 수식에서 알 수 있듯이 드리프트는 전개에 의해서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18번 해설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먼저 보겠습니다. X축이 증가하는 방향은 도핑 레벨이 증가하는 방향이고 Y축이 증가하는 방향은 모빌리티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이 그래프를 해석해보면 도핑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 상관없이 전자의 이동도가 전공의 이동도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번 해설입니다. 그래프와 수식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와 수식만 봐도 온도 텀이 존재합니다. 즉,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온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식에서 해석을 해보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높아지고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번 해설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세마이컨덕터는 약간의 에너지 밴드 갭을 가지고 인슐레이터는 큰 에너지 밴드 갭을 가지고 컨덕터는 에너지 밴드 갭을 갖지 않습니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룸 템퍼러처에서도 세마이컨덕터는 다음과 같이 에너지 밴드 갭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도체로 역할하기 어렵습니다. 21번 해설입니다. 이펙티브 매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F는 MA에서 고체 내의 스캐터링에 의해서 F는 변화합니다. 이에 따라 사실은 가속도가 바뀌는 거지만 가속도가 바뀐다고 가정을 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질량이 바뀌는 컨셉으로 들고 온 것입니다. 즉, 이펙티브 매스는 진공에서가 아닌 소재 내에서 인터랙션 포텐셜을 고려한 질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번 해설입니다. 그래프의 Y축을 살펴보면 이 부분이 0켈빈입니다. 0켈빈일 때 확률은 2분의 1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도가 0켈빈보다 높을 때에도 확률 FE는 존재하고 온도가 0켈빈보다 낮을 때에도 확률 FE는 존재함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0켈빈 외에도 더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23번 해설입니다. 앞서 19번에서 설명했던 바와 비슷합니다. 그래프와 수식을 봤을 때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온도와 관련이 있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온도가 높아지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높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낮아진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번 해설입니다. 다음 그림은 인슐레이터의 에너지 밴드갭 그림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인슐레이터에서도 컨덕션 에너지, 바렌스 에너지, 에너지 갭이라는 물리량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물리량을 페르미 함수에 대입해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르미 펑션의 정의는 전자가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인슐레이터에서 캐리어로서의 전자가 없을 뿐 전자는 존재하기 때문에 페르미 펑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5번 해설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왼쪽 방향으로 온도가 증가하고 윗 방향으로 캐리어 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해석해 보자면 첫 번째 구간은 아이오니제이션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고 전기 전도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구간 익스트린식 구간에서는 아이오니제이션이 모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해서 캐리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 전도도는 올라가지 않고 유지함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1번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